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도 리뷰를 하나 하러 왔습니다. 네, 오늘 리뷰해드릴 경기는 이제 전북현대 대 강원FC 경기입니다. 강원이 이번 경기 1대0으로 이기면서 굉장히 귀중한 승점 3점을 얻게 됐습니다. 뭐 전북으로서는 마지막 장면이 이제 그 양현종 선수 득점 장면이 굉장히 좀 뼈아프게 느껴지실 것이고, 그게 이제 파울성으로도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는 그거는 참 어려운 장면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돌려봤는데 각도상 봤을 때 양현준 선수가 미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 또 어떤 장면 보니까 그냥 겹쳐가지고 넘어지고 또 양현준 선수가 고의적으로 발을 건다거나 손을 쓰진 않은 장면도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좀 판단의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강원은 그렇게 조금 약간 운이 따랐다면 따른 거고, 예, 그런 상황에서 승점을 따간 반면 이제 전북은 이번 경기도 패하면서 지난 라운드도 패했잖아요. 그리고 그 전 라운드는 이겼지만, 그러니까 지금 계속 좋지 않은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좀 리뷰를 드리긴 할 건데요. 근데 야, 참 어렵습니다.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강원 이긴 강원 얘기를 참 많이 하면 좋겠는데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용은 강원 FC 얘기를 조금 앞에 먼저 빨리 드리고, 길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강원FC는 좀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이번 경기에서 전북을 잡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좀 멀다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좀 저는 총체적 난국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뭔가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수준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지난 경기 끝나고도 리뷰를 할까 아니면 어저께 리뷰를 할까 막 생각을 많이, 유튜브를 하나 찍을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 이번 경기까지 이제 확실해졌죠. 전북은 팀이 무너졌다. 엉망이다. 그냥 개판이다. 개판 축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정의를 드리면 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좀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막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이렇게 좀 세게 해도 되겠냐. 어? 리뷰를 하면서 막 이야기를 세게 해도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아니 뭐 이제는 다 아는 거 아니냐. 네가 그렇게 말 안 해도 달고 있는데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좀 더, 평소에도 가감없이 말하긴 했지만 막 가감없이 말했나요? 어찌됐든 오늘은 조금 뭐 비판의 수위가 쓸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갈게요. 자, 일단 강원은 이번 경기에서 5-3-2로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강원이 여전히 굉장히 시즌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지난 라운드에서도 그 팔로세비치 득점이 취소된 결국에 이제 심판위원회에서도 이제 오심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뭐 제가 좀 서울 리뷰도 할 생각이라서 그때 말씀드리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사실 저는 그 주심 유명하잖아요. 최상엽 씨. 예전에 사고 쳐가지고 무기한 뭐 배정 정지된 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 심판이 계속 올라오는 것 자체가 문제긴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K리그 팬으로서 언젠가는 겪게 되는 천재지변과 같은 것. 예.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수준이 올라오지 않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늘상 벌어지잖아요. 네, 그런 장면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거기서 이제 강원이 수혜를 봤죠. 사실은 수혜 본 거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네, 뭐 강원의 어떤 경기력이 뭐 이렇게 어부지리로 다 그냥 얻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뭐 판정 자체는 사실은 뭐 득점이 됐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승점 3점을 따내면서 시즌 첫 승을 따낸 거였죠. 이번 경기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경기였고, 마지막 장면도 뭐 불었다 그래도 저는 그게 이제 막 오심이었다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저는 그 장면에서 김영수 주심인데, K리그2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찌됐든 그 주심이 불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뭐 양현준 선수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오늘 잠을 못 자요 막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뭐 불었으면 불었겠지만 안 불었다 그러면 이거 왜 안 불었지 싶으면서도 하여튼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어찌됐든 굉장히 힘있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강원이 이번 시즌 내내 조금 고전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가장 큰 문제가 지난 시즌에 비해서 속도가 나질 않습니다. 속도가 나지 않는데 저는 그게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전방이 공격수가 좀 디노가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볼 때마다 느껴요. 그러니까 박상혁 선수가 계속 전반에 나오는데 저는 이게 사실은 뭐 U22 카드를 활용하는 그 의미와 함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수비를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박상혁 선수가 뭐 키도 크고 이제 뭐 K리그에서도 잔뼈가 굵었죠. U22 카드로 이제 많이 이제 덕을 본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이 선수가 사실은 공격적으로 이제 K리그 1에 있는 수비수들을 제압하기엔 아직 부족하다는 게 너무 눈에 보이죠. 하지만 성실하고 또 싸워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쓰고는 있는 것 같은데, 결국 그게 효과가 안 나오고 있는 게 저는 강원의 그 공격력 부진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역습을 나가려 그러면
공을 뺏어서 나갈 때도 이쪽에서 누군가 공을 지켜주고 버텨주고 할 때가 이제 이 깊이 내려선 이 선수들이 올라올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계기가 되잖아요. 여기서 공을 막 2명, 3명 사이에서 지켜주고 있을 때. 아이고. 하여튼 근데 이제 요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강원이 고전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전체적으로 역습이 효과적으로 전개가 되지 않으니까 이제 최용수 감독님은 스타일이 약간, 저는 지도자들마다 스타일이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최용수 감독님은 스타일이 안 될 때일수록 더 보수적으로 합니다, 경기를. 우리가 좀 역습도 잘 되고 공격적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어떤 색깔을 보여줄 때는 과감하게 공격도 하고 막 이제 여기 있는 이 3백이 이 선수도 전진시키고 하지만, 경기가 이제 안 풀리기 시작하면 더 보수적으로 운영하거든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하시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역습에서 뭔가 공격이 안 풀리다 보니까 이제 이쪽을 거의 막 파이브백으로 완전 잡아놓고 이 여기를 뒤를 극단적으로 늘려놓는 형태를 쓰다 보니까 더 역습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 이번 경기처럼 이기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강원한테는 지금 이제 조금 현실적인 방법이 될 텐데, 이게 그렇게 저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결국에는 이 공격수를 뭐 여름에 사오든 아니면은 디노가 정신을 차리든 해서 이쪽이 지금 보강이 돼서 뭐 이정엽 선수가 지금 부상인가요? 어쨌든 여기서 누군가가 할 수 있는 선수가 나타나줘야지 될 것 같고, 조금은 지금 강원 축구는 지난 시즌하고 비교해서도 많이 떨어져 있고, 약간은 재미없을 때 최용수 감독님 축구 같이 돼버렸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전북을 잡았지만 강원한테는 매 경기가 이번 시즌은 조금 생존 경쟁이 되지 않겠냐, 생존 싸움이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냥 좋은 얘기를 못 드리는 건 좀 아쉽습니다. 경기 내용을 봤을 때 전반전에 물론 전북이 체력이 있고 해서 전방 압박을 강하게 걸었던 것도 맞고, 후반전에는 경기력이 이제 김대현 선수도 들어오고 하면서 좀 살아났던 것도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찬스들이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많진 않았고, 지난 시즌에도 그래도 한 대여섯 개씩은 만들어냈던 찬스라 그러면 이번 시즌은 두세 개로 줄어있는 느낌이고, 어찌됐든 승리를 따냈지만은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지 않겠냐. 왜냐면 또 상대가 워낙 좋지 않은 전북이었다라는 점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호는 일단은 제가 보기엔 그래도 좋은 점은 뭐냐면, 최용수 감독님 굉장히 실리적인 지도자고 또 성적을 낼 줄 아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두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기였고 약간의 운도 따랐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 운 따라는 와중에도 승점 6점을 따내면서 그래도 어찌됐든 좀 치고 올라와가지고 꼴찌랑 이제 차이를 벌렸잖아요. 그게 아마 또 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수들이 또 자신감을 찾고 우리가 어느 정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좀 맞춰가는 와중에 잘 되고 나면, 그때는 이제 지난 시즌 좋았던 거를 다시 보여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강원 팬들은 좀 간절한 마음으로 응원하게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근데 이번 시즌 내내 그랬던 것 같아요. 이번 시즌 내내 그 디노, 그러니까 최전방 9번이 없어서 많이 고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용수 감독님 9번이 있어야 되는 축구를 좀 좋아하시니까 잘 지켜주고 등질 수 있고 이런 선수가 있고, 또 근데 역습에도 가담할 수 있는 선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일단 강원은 제가 이번 시즌 처음으로 리뷰를 드리는 것 같은데 길게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왜 길게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최용수 감독님은 안 될수록 더 수비를 단단하게, 더 안정적으로, 더 기본적인 것부터 더 보수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이번 시즌은 강원이 뭔가 다르게 리뷰할 만한 것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시즌 중반에 아마 강원이 좀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 시즌에는 하여튼 조금 안 좋게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요즘 말씀드리고 이제 전북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사실 여기가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죠. 왜냐면 강원은 저는 만약에 제가 좀 약간 부진하다는 데로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되는 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왜냐면 돈을 그만큼 쓰지 않는 팀이고, 예, 그렇잖아요. 한정적인 예산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지난 시즌의 성적이 상당히 좋았던 편인 거지, 이번 시즌이 그렇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부진하다 이렇게 보진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2승을 쌓았고 또 앞으로 회복해 가서 생존을 한다 그러면 강원한테는 나쁘지 않은 시즌이 되겠죠. 근데 이제 전북이 문제인 거는 이 강원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스쿼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성적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조금 천천히 드려보면서 제가 제목에 써놨던 것처럼 지금 선수 탓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저도 이제 커뮤니티를 사실 여론을 살피러 좀 돌아다니는 편인데, 방송하기 전에는 좀 전북 선수들 개개인 폼에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좀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면서 일단 코칭 스태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는 진짜 더 이상 뭐 밀어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자, 제가 제목에 써놨죠. 제목 다시 한번 보고 올까요? 제목 뭐라고 써놨냐면 동네 북이 됐다 이렇게 써놨는데 전 이거보다 더 어울리는 표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더 이제 강한 말도 쓸까 또 고민했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지난 경기 하고 그러니까 보고도 리뷰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뭐, 그러니까 전 요즘 전북 경기 보는 게 나름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전북이 얼마나 못하는지를 보는 게 재밌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 선수들을 데리고 저렇게 축구를 하지? 얼마나 더 못하는지 보자. 거의 이 정도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경기를 대전전을 보면서 그걸 이제 막 정점을 찍었는데, 대전이 그러니까 로테이션을 굉장히 큰 폭으로 돌리고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그 경기를 대전이 포기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대전 코칭 스태프 판단에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전북과 경기는. 그 의미가 뭐냐면 전북은 개개인이 싸우거든요. 지금 11명이 싸운 적이 없어요. 거의 다 개개인이 싸워요. 많으면 2명이나 3명이 모여서 11명하고 싸우거든요. 그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땐 이민성 감독님이 그랬을 거예요. 속으로. 이거 제가 진짜 기자 생활을 했으면 정말 질문 한번 드리고 싶은 건데, 제가 봤던 그 전체적인 그림은 그거예요. 어차피 전북이 공격을 엄청 못하기 때문에 누구를 세워놓더라도 조직력만 갖추고 있으면 수비가 된다. 근데 우리 선수들은 지난 주말 경기 때 다 뛰고 온 선수들이 다 뛰려고 그러면 이번 또 이제 또 내일도 경기가 있으니까 체력 부담이 되거든요. 근데 다른 팀들이라 그러면 막 이제 잘하는 선수가 필요하고 할 테지만 전북 자체는 어차피 개개인이 들어오니까 2명 3명을 쌓아도 돼요. 그냥 좀 기량이 떨어지더라도 어차피 혼자 하거든. 그러니까 최대한 이 선수들을 가지고 길게 끌고 가자. 그러다가 후반 어느 순간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될 때가 될 때 교체 카드를 투입하면서 마지막으로 승부를 한번 걸어보자. 그리고 전주성 일단 원정이니까 뭐 무승부면 나쁘진 않잖아. 뭐 그 정도 해보고 0대0으로 최대한 유지하면서 이제 승부를 걸어보겠다.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근데 먼저 실점 2개 하면서 경기를 그냥 그르쳐버렸죠. 전북이. 그런 경기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저는 전반전 초반에 조금 좋아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저는 확신했던 게 뭐냐면 이거 20분 30분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갈 거다. 제가 보기엔 돌아간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북이 왜 부진하다고 생각하냐면 교통정리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설명드려서 포메이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전술을 포메이션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이해가 안 되겠지만 절대 포메이션 문제가 아니에요. 3백이냐 4백이냐 뭐 5백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디테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디테일이라는 게 뭐냐면요, 최근에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지금 뭐 그 선수단 얘기 나오는 거랑 그거랑. 자, 지금 오늘 마우스가 좀 이상하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이 이동을 해야 돼요. 이렇게 공을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선수들이 이걸 그대로 그 자리에 서가지고 이동시킬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불가능하겠죠. 제가 이거는 여기서는 움직이는데 잘 보시면 이렇게 공이 넘어간다고 봤을 때 이렇게 패스가 여기 오고 있어요. 그럼 이 선수가 이렇게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일로 갈 수 있습니까? 이 공이 이렇게 이 선수가 이렇게 오는데 이게 불가능해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오는데, 아이고 오늘 마우스가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고장이 났나? 아까 똑같은 장면인데 이렇게 들어오고 있을 때 이 선수가 일로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일루라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근데 여기로 가고 싶을 때 전제 조건이 뭐냐면 요렇게 올 때 이 선수 준비가 돼 있어야 받겠죠. 그리고 이 선수들이 여기를 수비를 못 해야지 이쪽에 수비를 이렇게 바짝 붙어버리면 못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전 전북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면 전북의 템포를 잘 보시면 경기 한번 다 돌려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선수들이 터치를 3번, 4번씩 합니다. 그 의미인즉슨 뭐냐면 템포가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으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터치가 들어가면 패스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 선수가 받으러 나오겠죠. 여기 잡으러 나오겠죠. 이쪽을 못 들어가게 하고 이쪽으로 이제 자기 뒤쪽을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선수가 여기를 접근해주든 아니면 이쪽으로 이 뒤로 빠져주든, 그러니까 뭐 여기 받기 좋은 위치로 누군가가 움직여줘야지 이게 원터치가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의 전북은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패스 들어가면, 아이고 자꾸 왜 이러죠? 바꿔야 되겠다. 여기 패스가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에 모든 선수들이 그냥 다 멈춰 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발 밑에 들어와도 원터치를 내보내려고 해도 이게 길이가 길어지면 잘릴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걸 못 가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다 파편화돼서 놀아요. 그래서 여기서 혼자 지켜요, 공을. 그러니까 터치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여기서 이거를 관리해가지고 옆에다가 연결을 이렇게 해줘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 선수들이 여기서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수비를 하고 있으면 이 선수가 6번이 줄 수 있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여기 주거나 여기 주거나 뭐 잘 줘봐야 이렇게 넘겨가지고 이쪽 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선수들은 다 알아요. 나는 얘를 잡든 잡으러 가야겠다. 얘는 여기 잡아야 되겠다. 혹은 내가 여기 잡고 얘가 여기 잡고 잡아야겠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9번 11번 있으니까 나는 안 갈게, 네가 가. 콜 부를 수도 있죠. 9번 네가 붙어라.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는 공이 안 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전북이 이게 너무 심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여기서 여기가 제일 위협적인 위치고 항상 공격에서 이 골대로 가기 위해 제일 중요한 위치잖아요. 여기를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밀도가 낮은 데로 가겠죠. 본인들이 빡빡하니까 편한 데로 가겠죠. 편한 데로. 일단 뺏기지 말아야 되니까. 어디로 가냐면 그러니까 뒤로 갑니다. 그럼 일로 가요. 여기서 똑같아요. 이 선수가 잡았을 때 빨리 접근을 해주든 움직여주든 혹은 이 선수가 나와주든 해야지 이거를 원터치로 넣어버리고, 여기다 넣어버리고 이 선수가 이거에 맞춰서 돌아 들어가든 받아주러 다시 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면 리턴 짧게 내주고 이 선수가 받으러 뭐 9번이 나와준다? 그럼 이게 원터치 들어가고 이 선수가 들어가면 여기 이렇게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템포가 가야지 빨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간다고요? 여기서 공을 잡으면 늦어요. 다 움직이는 게. 잡은 다음에 움직여요. 그러니까 보죠. 9번이 따라옵니다.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11번이 여기다 내려옵니다. 그럼 따라옵니다. 여기 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도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해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다시 뒤로 가죠. 그럼 어디로 가요? 여기 사람 많네? 뒤로 갑니다. 그럼 강원은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수비가. 여기도 다시 좁힙니다. 다시 봅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반대로 갑니다. 근데 여기 똑같아요. 잡으러 나와줘야 되는데 그냥 서 있습니다. 패스 길이가 너무 기니까 안 가요. 잡은 다음에 바로 주지 못해가지고 이 선수 여기 바깥에 나오면 이때 줍니다. 붙습니다. 측면 갑니다. 붙습니다. 어디 갑니까? 또 템포 떨어져가지고 여기 넣지 못하니까 한두 번 건드리다가 뒤로 나옵니다. 붙습니다. 뒤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채우고 기다리고 다시 내려가서 수비 정비. 많이 보던 패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통정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선수들이 맞추는 게 진짜 힘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힘들다는 의미가 뭐냐면 선수들이 다 할 줄 알아요. 다 할 줄 알고 그거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 대표팀 가는 선수들이 몇 명이에요. 지금 전북에 갔던 선수들, 왔다 갔다 했던 선수들, 그 선수들이 축구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근데 왜 전북에서 안 되냐? 이거를 누군가가 교통 통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최근에 뭐 백승호 선수 폼이 어쩌다 이렇다 제가 좀 몇 번 봤던 것 같은데, 백승호 선수의 특성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죠. 백승호 선수가 메시 같은 선수입니까? 기술이 좋다는 건 맞는데 백승호 선수가 누구를 제치고 들어갈 때 한 명은 제칠 수 있겠죠. 근데 2명, 3명 제치고 들어가는 드리블러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최근 뭐 벤투호에서도 그렇고 전북에서도 괜찮을 때 보면 완전 전형적인 중앙 미드필더처럼 움직이면서 본인의 장점을 보여줬던 선수잖아요. 근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되는 게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패스를 하는 사람만 있습니까? 공을 돌릴 때 그만큼 중요한 게, 패스하는 사람만큼 중요한 게 패스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백승호가 폼이 안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 공을 안 가지고 있는 선수들하고의 호흡이나 뭔가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승호 선수가 최근에 어디서 많이 움직이냐면 계속 이 편한 위치로 나와요.
왜냐면 이게 들어올 때조차도 볼이 좋은 타이밍에 들어와야 본인이 돌든가 이걸 돌파를 하든가 한 명을 하든가 하면서 빠르게 템포를 올릴 수가 있는데, 여기 들어올 때조차도 템포가 다 떨어지고 들어와서도 주변에서 움직임이 빨리빨리 안 도와주니까 주지를 못해요. 근데 여기 제치다가 뺏기면 역습이 되니까 소극적으로 뒤로 돌리는 거예요. 계속 그래요. 계속. 모든 선수들이 다 그렇습니다. 아마노준이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마노준은 들쑤시면서 다니면서 여기다가 패스를 막 이렇게 찌르니까 그래도 공간에다가 보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게 사실은 그 공격 기회를 또 낭비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밀하게 들어갈 때 아마노준의 장점이 극대화가 되는 거지, 지금처럼 그냥 막 아마노준이 막 들쑤시고 다닌다 그래가지고 뭐 잘하는 것처럼, 공을 안 뺏기니까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거기서 무슨 효과가 나오냐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크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마노준이 인천전은 골 넣었던 거 보세요. 그거랑 아마노준 장점이랑 무슨 상관이야 대체. 그 우당탕해가지고 떨어지는 거에 아마노준 밑 들어갔으니 개인 기량으로 넣은 거지, 거기서 팀으로서의 아마노준이 어디 보여요. 저는 그게 답답한 거죠. 근데 이게 언제도 나와요? 대전전에도 똑같았죠. 제주전은요? 비슷했죠. 제주전 2골 넣긴 해. 그 완전 송민규 혼자 넣었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넣는 거냐면 역습 들어가서 여기서 1대1을 역습이 들어가니까 1대1로 딱 맞짝뜨려 지니까 송민규가 여기서 이기고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딱 보이시잖아요. 돌려보세요. 왼쪽 어깨 털고 오른쪽으로 꺾어 놓는 거 한 방에 제주 수비수가 다 속았어요. 1대1을 만들어주면, 그런 위협적인 위치에서 1대1을 만들어주면 넣을 수 있다니까요. 전북 선수들은 그렇기 때문에 비싼 선수들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다? 그 1대1을 만들질 못해요, 지금 팀 전체가. 이거는 누가 손을 대야 된다? 전체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죠. 왜냐면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홍정호입니다. 제가 홍정호 선수, 홍정호에서 센 왼쪽 센터백으로 오늘 나왔어요. 근데 얘가 나올지 안 나올지를 어떻게 알아요? 얘가 받으러 올까? 안 나올까를 훈련으로 알겠죠, 보통은. 훈련으로. 근데 훈련할 때 어떤 때는 나오고 어떤 때는 안 나와요. 근데 그럼 되겠어요? 어렵겠죠, 그게. 본인도 이제 뭐 너무 오래 뛰어가지고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게 필요하다고요.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서 과르디올라처럼 야 너는 이 타이밍에 막 이렇게 딱 나와줘, 이렇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전환이 될 때는 볼이 전환이 될 때는 이쯤 오면 요쯤 공이 나오면 네가 받으러 와줘야 돼, 이 얘기라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근데 이거 자체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왜냐면 여기서조차도 공이 안 도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뭐 바꿔 말하면 그거죠. 백승호 선수가 오늘 안 나왔지만 후반에 나왔나요? 잠깐만, 후반에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핸드폰으로 봐가지고. 어찌됐든 여기 미드필더예요. 후반에 나왔죠. 그럴 때도 마찬가지인 게, 여기서 공이 들어올 때 네가 원터치로 받을 수 있게 나와야 더 깔끔해 라고 가르쳐 줘야지 이걸 원터치 타이밍이 나서 받죠. 그게 거기서 그 원터치 타이밍이 나오면 깔끔해 라는 거의 의미가 뭐예요? 수비는 너한테 원터치로 줄 테니까 너도 원터치로 나올 수 있게 타이밍을 잡아서 나와 라고 해서, 훈련에서 그게 안 나오면 지적을 해야죠. 야 왜 안 나오냐, 지금 나오라니까, 지금 나와줘야지 공이 돈다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게 이제 지도자의 손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막 무슨 뭐 제가 그 항상 작전판 막 설명해가지고 막 여기로 움직이고 막 움직임을 바꾸고 이런 거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선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해서 서로가 우리가 뭘 약속하고 있고 어느 거를 합의해서 이 정도는 우리가 같이 만들어갈 거야라는 게 있어야지 볼이 돌죠. 그러니까 전북이 공 돌릴 때 공을 몇 번씩 만지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3번 이하가 잘 안 나와요. 왜냐면 받고 찼거든요. 받고 눈이 맞기를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 공 잡은 선수를 위주로 받을 수 있는 위치가 사실은 뭐 딱 여기잖아요. 롱킥을 제외하고는 가까이는 여기밖에 없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다 알아요. 보고 있는 수비수들이. 아 여기 왼쪽 백으로 나가면은 내가 잡으러 가야지. 여기 잡으면 내가 잡으러 가야지. 일로 가면 내가 압박해야지. 혹은 이제 슬슬 압박하면서 들어오는 거죠. 여기 이렇게 잡게. 넘어가면 이건 또 괜찮아요, 사실. 이렇게 옮기면 되잖아요.
이게 템포가 떨어진다는 게 이런 거거든요. 저는 이게 선수 폼의 저하가 아니라 선수 폼이 저하된 것처럼 보이게 축구를 합니다. 전북이.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든 선수들이 자기 장점을 제대로 살릴 수 있게 주면서 동료들이 도와주질 않으니까 다 각자 개인 걸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기 거는 장점이 안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백승호는 나는 패스를 간결하게 잡아서 돌아서 막 좌우에 뿌려주는 걸 좋아하는 선수인데 뿌려주려고 해도 패스가 일단 좋은 타이밍이 안 들어오고 뿌릴 수 있게 주지를 못해요. 이동준 선수는 장점이 뭔가요? 빠른 발이지만 이 선수가 그냥 역습할 때 막 치고 달려가고 한 명을 제끼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울산에서 그렇게 축구를 안 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본인이 라인 쪽에 밟고 서 있습니다. 처음에는 측면이 좋으니까. 그럼 이 선수가 딸려 나오겠죠. 이쪽에서 돌파를 몇 번 당하면 이쪽을 바짝 잡으면 2대1로 들어가가지고 페널티 박스 안에서 득점하는 형태가 됐었잖아요. 이동준이. 예? 단순하게 측면에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최근에 전북에 있으면 완전 이쪽에서 그냥 드리블 돌파하는 머신처럼 돼버렸죠. 구스타보는요. 저는 구스타보 장점이 굉장히 있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구스타보는 얘는 터치를 많이 시키면 안 돼요. 근데 머리만 써도 안 돼요.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등지게 시켜놓고 여기다 투입시키면서 포스트 플레이 시키면 돼요. 주변에서 많이 움직여줄 수 있게. 고립시키지 말고. 그 다음에 이게 얘가 공을 받아서 측면으로 연결해주든 이게 뒤로 한번 나와서 이게 측면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쪽에 뛰어 들어가면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거 들어가면서 크로스하는 거 마무리하는 거가 구스타보가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사실은 헤딩도 잘하고요. 발밑으로 들어오는 거는 슈팅을 마무리를 잘해요. 저는 그렇게 쓸 것 같아요. 가까운 쪽 골대에서 쇄도하면서 마무리하는 형태. 근데 최근에 구스타보가 어떻게 움직이죠? 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몰라요. 구스타보는 헤딩할 때만 보여요. 헤딩할 때만. 그러니까 수비도 막 하고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쓰는지를 얘가 무슨 장점이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다들. 응? 송민규 선수는요? 송민규도 이제 최근에 좀 좋아 보이죠. 공도 잘 지키고. 근데 송민규가 제치지 않으면 뭐가 일이 안 벌어지는 거. 약간 뭔가 이게 뭐죠? 막 이게 싶으시잖아요. 왜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밖에. 제가 말씀드렸죠. 송민규 선수는 제가 보기에는 예측하지 못한 타이밍에 드리블 치는 게 장점이고 제가 보기엔 좀 양아치 스타일 드리블이라고 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서 윙백이 일로 돌아 들어갈 때가 제일 위협적이에요. 이게 일로 돌아 들어가면 이 선수가 여기를 붙지를 못하잖아요. 순간적으로 공간을. 이를 들어가면 자기도 따라가야 될 수가 있으니까 요렇게 해서 하나만 더 해주면 이거를 일로 칠 것이냐 이지선다를 걸기도 하고 이 선수가 따라 들어가면서 여기 살짝 벌어지면 이게 이제 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 꺾고 들어가나 순간적으로 그 본인이 속도를 붙여가지고 드리블을 치는 건데 이게 지금 송민규 선수가 잘 안 되는 거죠. 왜냐? 지금은 이렇게 드리블 치라 그러니까. 야 1대1 쳐봐.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로 하프 스페이스를 누군가 잘라주든 이게 돌아가든 받으러 와주면 이거 2대1 치는 것도 송민규 선수가 좋아하죠. 혹은 주는 척하고 접고 들어가던가 이런 것들을 자꾸 주변에 있는 선수들로 그 어떤 화학작용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변수를 창출시켜줘야 되는 선수들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북의 전체적인 공격 전개가 굉장히 느리고 둔중하고 떨어져 있죠. 문제가 커 보이죠. 예. 근데 이게 지금 이번 시즌 내내 한 번도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해결된 적이 없다. 근데 이게 지난 시즌만 해도 어떻게든 뭔가 우격다짐으로라도 들어가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다른 팀들이 다 압니다. 다 알아요. 다. 그게 이제 저는 대전전이었다고 생각하고 오늘도 강원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내려서 가지고 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뭐 싸움을 걸 수도 있고 한 거 물론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 대전 같은 팀이 그냥 이미 벌써 이 전북을 어떻게 보면 우습게 본 거죠. 얘네 공격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전 좀 전북답지 못하다. 선수들이 몇 명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축구밖에 못하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반문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자 생활할 때도 오늘 좀 말 세게 할게요. 제가 기자 생활할 때도 그런 말씀 많이 리뷰하면서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지도자들한테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이 두루뭉술하게 나오는 지도자들을 제가 좋아하지 않는다. 제가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왜냐? 축구가 별로 안 좋다. 그런 지도자들은. 문제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어디부터 시작이죠, 여러분? 원인을 정확히 짚어야죠. 우리가 뭐가 안 되는지를 알아야 고칠 거 아니에요. 근데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신 지도자들은 그걸 잘 모른다는 느낌을 저는 팍팍 받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전북에 저는 그걸 보면 그냥 유체이타 허라법이에요. 최근에 저기 그 어? 청와대 계시다가 가셨던 분들처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하나로 뭉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인터뷰 하셨더라고요. 코치님이. 야, 저는 그거 보고 진짜 또 어이가 없는 거죠. 아니, 팀이 하나로 못 뭉쳤다 그러면 그거 누가 해야 돼요? 누구의 업입니까? 누구의 임무입니까? 선수단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 게 누가 할 일이에요? 선수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투지를 발휘했으면 좋겠다. 투쟁심을 발휘했으면. 아니, 투쟁심이 없으면 누가 혼내야 돼요? 아니, 원래 그런 거 하라고 벤치에 앉아 계시는 거 아닙니까? 선수들을 독려하고 어떨 때는 혼을 내고 화를 내고 정신을 다 잡고 진짜로 투쟁심이 부족한 거였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왜 본인들이 안 되는 게 어딘지를 짚지를 못하는 상태로 템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라고라도 얘기를 하든가 잘 안 되네요 얘기를 하든가 뭐가 안 되는지를 얘기를 하든가 질문을 하면 그렇게 했으면 답변이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선수들이 하나를 뭉쳤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은 뭐 팀이 개판이란 얘기를 돌려서 말씀하시는 건지 저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는 오늘 2명 퇴장 나왔잖아요. 김문환 선수랑 홍정호 선수. 저는 그것도 이제 제가 뇌피셜입니다, 사실은. 저는 그 두 선수가 제가 보기엔 어떤 느낌이었냐면 짜증이 났어요. 경기가 너무 안 돼서. 그거밖에 설명이 안 돼요, 저는. 그러니까 2명이 오늘 경기 자체가 짜증이 났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막 잘하고 싶고 막 노력을 하고 있고 한데 결과가 안 나오면 사람이 짜증이 나거든요. 내가 열심히도 안 했으면 짜증도 잘 안 날 거예요. 근데 나는 뭔가 하고 있어요. 이번 경기 되게 간절하게 뛰었어요. 근데 진짜 안 돼. 뭔가가 너무 안 돼요. 그러다가 딱 거기서 뭔가 내가 석연찮은 장면인 것 같은데 딱 주니까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열불이 나죠. 저는 그거 다 전북이 경기를 못해서 선수들이 짜증이 났다고 봐요. 그냥 뻗친 겁니다. 열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짜증낼 방향이 다른 데로 불덩이 튀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오늘 경기력을 여러분들 팬들도 다 보셨겠지만 그 경기력을 과연 만족하실 수 있는 경기력이 없겠냐. 전북 선수들 스스로도. 본인들이 다 K리그에서 난다긴다는 선수들이 모였는데 이런 경기밖에 못한다는 거를 스스로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 선수들조차도.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너무 엉망인 경기력이고 팬들한테도 부끄러운 경기력이고 전북 팬들뿐만 아니라 K리그를 지켜보는 모든 분들한테도 부끄러운 경기력이죠. 이게 리딩클럽이고 9회 우승팀이고 뭐 몇 연패를 했고 그런 팀이 축구를 이렇게 한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네. 저는 그런 것들이 다 튀어나왔다고 생각이 들고 애초에 강원이나 대전이나 상대로 선제골 넣지 못하고 그렇게 공격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응징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본인들이 득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일단 실점은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강원한테 뭐 넣은 게 그러니까 강원한테 실점한 게 그게 뭐 오심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전북이 뭐 득점을 많이 했습니까? 어차피 무득점 경기잖아요. 지난 경기도 뭐 막판에 그냥 2대0으로 지고 있을 때 하나 쫓아가는 골 넣어서 체면 겨우 지킨 거고. 그러니까 공격이 안 되는 거는 바뀌질 않아요. 이번 경기에서 심판이 어떤 판정을 내렸던 것과 간에 전북이 공격을 더럽게 못한다. 이거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디를 고쳐야 되겠어요? 심판한테 화를 내기 전에. 다음 경기는 좋아지냐고요. 심판이 바뀌겠죠. 근데 뭐 또 다른 뭐 K리그 유명하신 분들 워낙 많으시니까 또 심판 판정에 불만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또 심판 탓입니까? 그럼 다음 경기 또 무득점이면 그러면 뭐 승점 심판이 만약에 뭐 정확하게 AI 심판이 와서 본다 그러면 전북이 그때는 3점을 얻을 수 있나요? 경기력이 이런데 이제는 문제를 찾아야죠. 문제를 찾고 해결을 해야죠. 저는 사실 서울하고 강원전 보고 전 좀 놀랐어요. 경기 끝나고 나서.
서울 선수들이 의외로 경기 끝나니까 그냥 강원 선수들하고 인사하고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저는 싸울 줄 알았어요. 약간 막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뭐 이제 보니까 이제 좀 시끌시끌했던 것 같기도 하던데, 근데 선수들이 되게 깔끔하게 하고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게, 이거 진짜 내가 봐도 열이 받을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선수들이 그냥 승복하고 들어가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 와서 서울은 3골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력이 본인들이 그래도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최다 득점 팀이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뭐 어떤 성적이 있었기 때문에 뭐 항의를 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까지 막 무슨 뭐 공식처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닌데, 저는 그런 어떤 본인들에 대한 경기력 자체에 대한 자신감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어떤 해결할 수 있는, 이렇게 다음 경기 물론 너무 억울하겠지만 다음 경기에서 우리가 우리 경기를 하면은 또 승점을 따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화가 나도 참았다고 봐요. 거기서 또 누군가가 퇴장당하고 막 최상엽 씨한테 막 난리를 쳐가지고 했으면 이번 수원FC 경기에도 영향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북 선수들은 그럴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경기에서 화가 났던 이유, 전북이 그렇게 홍정호 선수 같은 베테랑이라던가 김문환 선수도 이제는 베테랑이잖아요. 이런 선수들이 거기서 그냥 막 항의를 그렇게 해대고 중계화면에서 막 욕하는 입모양이 나오고 했던 이유는 제가 보기엔 그냥 짜증이 난 거죠. 경기가 안 되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축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과정이 있어야, 좋은 과정을 만들겠다고 해서 항상 결과가 따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뭐 제가 좋아했던 김병수 감독님도 이제 결국 실패하신 지도자가 됐고, 강원에서는 뭐 안익수 감독님도 지난 시즌에 고전을 많이 하셨고, 이정효 감독님도 뭐 지금 뭐 잘하고 있지만, 중위권을 잘 싸우고 있지만 또 모르죠. 어떻게 될지. 막판에 막 부진을 할 수도 있고 막 이런 걸 하지만, 뭐 가마 감독도 있고 제가 괜찮았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런 어떤 시도들은 어떻게 보면 그 과정 자체에서 얻어지는 거라도 뭔가가 있죠. 예. 왜냐면 거기서 실패를 가지고, 안익수 감독이 이번 시즌 또 잘하고 계시잖아요. 실패해서 얻은 걸 가지고 이건 안 되는구나, 저건 안 되는구나 하는 게 있죠. 근데 지금 전북에 과연 무슨 시도가 있느냐, 혹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저는 그것조차도 잘 안 느껴지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는 것 같고, 어디가 문제인지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냥 선수들이 항상 뭉치지 못했다, 투지가 없다, 새로운 선수들을 영입하겠다. 근데 지금 여기다 누굴 데려다 놔도 제가 보기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순간에는 이 최종적으로는 여기에 정리가 필요하다. 누군가는 어느 타이밍에 받으러 나와줄지, 어느 타이밍에 누가 줄지 정도는 그 협의가 돼 있어야 되고, 여기가 들어오면 이 6번이 공을 잡으면 누가 받아주러 갈 것이냐, 너는 움직여주자, 이 정도라던가, 아니면 여기서 받아주러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서로 만들어갈 수 있게 그 판이라도 깔아주던가, 디테일하게 만들지 못하더라도 겨우 그 정도 신호 정리는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늘. 그거 없이 그냥 시간 있을 때는 여기 돌리고 아마나준이 하나 해주겠지, 이런 식의 축구를 하다가 후반 막판이 되면 구스타보랑 그냥 공격수들을 잔뜩 밀어다 놓고 구스타보 머리에 맞춰가지고 해줘라, 떨어뜨려줘라, 그거 가지고 득점을 만드는 거는, 그거 뭐 들어가면 이기는 거고 안 들어가면은 뭐 못 이기는 그런 형태의 공격 전개를 언제까지 봐야 되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는 진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지만, 과연 전주성 원정을 어떤 팀이 두려워하겠느냐. 응? 경기력이 이런데. 그러니까 저는 뭐 팬들의 응원 보이콧 굉장히 공감이 가고, 그렇습니다. 저는 어쨌든 오늘 또 뭐 경기가 좀 충격적이기도 해가지고 결과 자체도 논란거리도 많이 됐고, 최근에 이제 뭐 공중파 뉴스라고 해야 되나, 뭐 MBC에서도 뭐 올라온 거 봤었거든요, 유튜브에 떠가지고. 그런 상황이라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하여튼 전북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는 제가 보기엔 이번 시즌은 그냥 생존의 목표를 둬야 될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웬만하면은 매주 안 하겠다 했는데 잘한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이거 매주 하려고 그랬으면 저도 막 답답해하는 것들이 많고 팬들도 듣기가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이번에는 3경기만에 하는 거거든요. 나쁘지 않지 않나요? 어찌됐든 오늘은 조금 경기력이 안 좋아서 좀 시원하게 말을 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가고요. 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여러분. 가볼게요. 감사합니다.